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년 운세 2026년 병원년 운세 중에 개일날 태어나신 분들에 대해서 운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야기 쭉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각별로 재물운에 대해서 직장인, 그 다음 사업가, 새 준비하는 사람들, 이성운에선 여자, 남자, 공부운, 건강운 이렇게 나눠서 또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개일날 태어나신 분들이 올해 병원년을 만났어요.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글자도 여름이고 꽃이고, 그 다음에 정오행법으로는 화고, 육친적으로는 정제예요. 그 다음 오는 역시 여름이고 꽃이고 화의 기운을 가졌고 지지로는 말이라고 하고 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팀들이 가지는 거, 그 다음 지장간에서는 정제, 그 다음에 병기장이 있으니까는 편관이고 편제가 있는데, 요 놈을 항상 생각하자, 유념하자. 재중관이다. 재중관이라고 해도 되고, 편관이니까 재중살이라고 해도 되고, 요게 이제 움직이는 건데, 항상 기본적으로요, 오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말입니다. 오 중에 병장이 있는 거는 당연히 다 아는 거고, 오 중에 기토가 있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같이 움직인다. 기가 오에서 아주 힘있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지장간에서 보면 30일 중에 10일, 10일, 10일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 오 중에 기토는 아주 힘이 좋은 거예요. 팔자에 기토가 없다 하더라도 지장간 안에만 있는 것 자체로 이미 거의 드러난 바와 다름없을 정도로 힘찬 글자가 오중의 기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풀 때는, 오라고 하는 글자를 풀 때는 병기정에서 기를 꼭 유념해 달라.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병부터 보면, 여름이니까는 일단 팽창이죠. 이제 어떤 게 있으면 바깥으로 이제 팽창하는 힘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라고 하는 글자가 받치고 있는 비응이에요. 팽창은 팽창인데 밑에도 팽창이네요. 그러니 병오라고 하는 글자는 밖으로 팽창하는 힘이 더욱더 강한 글자가 된다. 힘이 좋은 글자가 되죠. 그러면 병오라고 하는 글자를 잘 쓰는 사람은 아주 멋지게 쓴다 이거예요. 자, 년에 있어서 병오라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는데, 이 글자는 화의 속성을 아주 크게 갖고 있으므로 파워풀한 글자다. 만약에 이게 조상이다, 어떻게 계산을 했더니 이게 부친의 별이더라, 그럼 잘난 아버지다. 이게 어떻게 계산했더니 할아버지더라, 그럼 멋진 할아버지더라. 파워풀하다, 남이 알아줄 만한 파워풀한 글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글자 자체로서, 지금 이제 병을 하고 있어요. 정제니까 안정된 재물 활동을 하려고 하죠. 안정된 재물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근데 밑에서 받쳐주는 건 뭐예요? 오에서 편제가 안정된 정제 활동보다는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편제가 더 크게 판을 만들려고 한다. 판을 크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요만하게 시작을 하려고 했던 일이 좀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는 이만한 혜택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난 요렇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대출 더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바쁘다, 이제. 더 바쁘다.
그리고 저 잘난 병화를 만났으니, 그것도 정제의 좋은 글자의 정제를 만났으니 사회적으로 큰 인물과 연결이 돼서 만날 수 있는 운이니까 요때 놓치지 말자. 괜찮은 사람 나타나는 것 같다. 저 사람 정말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올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글자가 이미 그 자체로 바깥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같은 의미겠죠. 더욱더 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외 활동에는 득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다. 또 병화라고 하는 거는 잘 보인다잖아요. 대낮에 한낮이니까 잘 보인다. 잘 보이는 곳에서 대낮에 밝은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뭐 이런 의미들도 쭉 있으니까 연예인이라든가 바깥에서 활동하는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큰 무대가 펼쳐질 수 있으므로 그때 좋은 사람이 이끌어줄 때 놓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좀 단점이라면 병화가 무엇을 경금을 극해요. 그래서 개일주에 경금이, 물론 경금이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경금이 있다면 병이 와가지고 이 경을 극해버리죠. 그래서 이 정인을 잘 쓰고 있던 사람은 병화가 왔었을 때 조금 그 역할이, 정인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어서 정인의 조금 귀찮은 그런 것들이 이 주로 이제 공부길이기도 하겠죠. 공부길이기도 하겠죠. 자격증이기도 하겠죠. 그런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일 수 있다. 바깥으로 워낙 드러나는 쪽이니까. 그 다음 또 팔자에 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과 신이 또 합을 한단 말이에요. 병신이 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무엇으로 수로화하잖아요. 수로화하니까 병신합수돼서 수로화하니까 경쟁자가 생기기 쉬운 편이니 경쟁자가 쉬운 위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도 뭐 약간의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으로는 병호일주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병호년은 개일주에게 사회생활할 때는 득이 되는 경우가 좀 더 많겠다. 그 다음 이제 오라고 하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오는 여름꽃 화말, 그 다음에 편제죠. 자, 편제다. 이 글자 때문에 오히려 편제기 때문에 위에서 안정적인 정제를 생각했다가 큰 시장으로 만들어져서 바쁘다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럼 바쁜 만큼 수익도 기대한다. 근데 큰 수익이 다 기대하게 되는데 이때 너무 신약한 팔자이거나 이때 기대 너무 신약하거나 한 사람들은 큰 돈이 조금 덜 벌릴 수도 있고 또 돈을 벌었다면 또 조금 병원에 가서 또 비용을 좀 지출해야 될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 이거는 이제 망고의 진리가 하나 있겠죠. 준비 안 된 자 크게 판 벌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 안 된 자가 무조건 운이 왔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고요. 준비된 자들끼리 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병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체적으로 길한 것이 주로 한 80%, 그 다음 조금 흉한 것이 20%일 정도로 사회적인 번영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번영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겠다. 그 다음 여자일 경우에 여자 팔자일 경우에는 정제 편제가 뭐예요? 시가잖아요. 물론 요즘 핵가족화가 돼가지고 뭐 시부모랑 뭐 매일 만나지는 않고 당연히 살겠지만 어쨌든 여자 팔자의 재성은 시가를 표현하니까 왜 시가예요? 관성 남편을 생해 주는 것이 재성이다. 그럼 남편의 어머니니까 이제 시가가 되는 거죠, 재성이. 그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 고달픔이 따르는데 그게 그럼 누구랑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또 배우자랑 연결이 돼 가지고 배우자과의 갈등이 또 조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요 시가 문제를 또 조금 유의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남자라면 남자가 팔자에 어디엔가 계일주인데 계일주가 여기에 살을 갖고 있든 어디에 살을 갖고 있든 간에 오를 만났으면 재성이 혼잡이 되니까 재성이 이제 혼잡이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뭐 바깥의 여자 문제로 인해서 즐겁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는 일들도 생기겠다. 그 다음에 남자는 오가 양년이므로 양의 기운을 가졌으니 남자도 양이고 여자도 해도 양년이에요. 그러면 양이 양을 만났으니 바쁘다. 양이 양을 만났으니 바쁘다. 근데 균형은 잃었잖아요. 양이 왔으면 음이 와야 되는데 균형을 잃었으므로 그의 바쁜 만큼 실속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번영한 만큼의 실속이 오지는 않지만 그 깔아놓은 것들이 다 나중에 인맥으로 돼서 또 세월이 지나면 좋은 일들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면 되겠다. 여자 같은 경우에 오년이 양년이잖아요. 자, 양년이면 그러면 음이라고 하는 여자가 양이라고 하는 운을 만났으니 이때는 실속이 있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득을 볼 수 있다. 덕을 볼 수도 있다. 득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저는 병원연을 했어요. 물론 자가 오가 되면은 좌우충을 하잖아요. 계일주에게는 뭐 자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자가 걸록인데 걸록은 내가 일어선다잖아요. 일어선다. 그리고 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사회생활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게 결록인데 그것을 충하는 5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 일어서려고 했는데 좀 잘 안 일어서더라. 잘 일어서고 가고 있는데 꼬꾸라져야 되겠더라. 그러니까는 뭐 낙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허리 부상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고 사회생활은 이제 주로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씩은 들지만 그래도 오중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정도는 아니고 한 번씩 오고 가는 정도지 그렇게 그만둘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결국에는 재성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왔으니 돈 벌 시기가 좋은 운이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병화도 그렇고 오화도 그렇고 돈 벌 시기가 좋은 운이다라는 건 맞다. 그 다음 지장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장간의 정제와 편제는 이거 이야기한 거와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중의 기토예요. 일단 첫 번째 오중의 기토. 1번 강력하다. 힘이 좋다. 팔자에 드러난 거와 진배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 평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개의 축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미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제 힘을 받잖아요, 기토가. 그러면 이 기토를 잘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재물과 같이 오니까 큰 재물이나 벼슬 분야에서 보상이 따르게 된다. 만약에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잘 사용하지 못하면 저 관은 남자 팔자에 뭐예요? 남자 팔자의 관은 재성이 낳은 것이니까 이게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 문제로, 남자는 자식 문제로 배우자와 이러쿵저러쿵 갈등을 좀 지낼 수가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지장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중의 기토는 평관인데 평관은 평관인데 정관보다는 좀 더 기술직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 성과를 아주 잘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5년에는 이제 판이 크게 벌어지는데, 이 평관은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재성의 기운을 쭉 빼버린단 말이에요. 재생관한단 말이에요. 이 재중살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재성이 관성에게 힘을 준다 이 뜻은 재성이 안 주고 싶어도 이제 기토에게 힘이 빠져나간다. 그걸 이제 설계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설계가 이렇게 쓰죠.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설계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명예 부분에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명예를 좀 얻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물 손실, 지갑을 좀 열어야 되는 일들이 좀 자주 생길 수가 있다. 편제 때 생각보다 영업 비용이 좀 많이 나가거나 안 그러면은 자기가 좀 명예로운 걸 좀 갖기 위해서 뭐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맡으려고 하면서 또 재물에 조금 마이너스가 생기는 일도 있겠다. 누출이 따를 수 있겠다. 그 다음 12운성으로 보면 자, 이제 개가 절을 보면 12운성인데 여러분들은 뭐 어떤 분은 12운성을 쓰시기도 하고 또 안 쓰시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자, 가만히 보세요. 절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봐요. 갑일주는 절이 원숭이 신이고요. 을일주는 절이 유가 되고요. 병일주는 절이 해가 되고 정은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병화 따라가고 12운성이니까 그 다음에 기토는 정화 따라가고요. 경금은 인이 절지고 신은 묘가 절지고 임은 사가 절지고 개는 이제 오가 절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힘을 못 준다 이 소리예요. 내가 봄으로 태어났을 때 반대편에 가을이 왔다는 거고요. 내가 여름의 글자로 왔는데 반대편 계절인 겨울이 왔다는 뜻이고요.
나는 가을에 열매로 태어났는데 봄이 왔다는 뜻이고, 나는 겨울에 물로 태어났는데 여름에 태어났으니 이게 지금 계절이 반대인 거예요. 그럼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밑에 글자에서 그렇게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놈들은 다 갑일주의 평관, 을일주의 평관, 평관이고요. 이 글자들은 다 재예요. 편재 다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은, 계절이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은 웬만해선 재관이 많이 와요. 절지도 그렇고 태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계일주가 올해에 절지가 왔다는 것은 재물 쪽의 번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조금 덜 갖더라도 돈에는 시류에 맞춰 살아야 된다. 시류에 내가 빨리빨리 적응을 해라 이거야. 네 계절이 온 건 아니야. 계일주가 오를 왔다. 딴 것도 마찬가지. 계일주가 오를 만났다는 것은, 5년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파는 벌어지니, 재물운이 벌어지니 거기에 시류에 맞춰서 내가 생각지 않은, 평소 때 생각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적응만 조금만 더 하는 그 아이디어를 좀만 쓴다면 그게 좋은 재물의 어떤 획득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절지다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절지는요, 절지나 태지는요 다 재관이에요. 벼슬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한테 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육친적으로 따질 때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고요,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행으로 따질 때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성과 관성은 나랑 극관계에 있는 거야. 나한테 극관계에 있는 거야. 극이라고 해서 나쁜 거예요? 아니죠. 또 나쁜 거라 해라 또. 극 나쁜 거 아니에요? 극은 반대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멀리 있어서 재성을 갖기가 어렵고, 나한테 관성이 멀리 있어서 갖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멀리 있어서, 반대편에 있어서 갖기 어려운 것이고,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식상과 인성을 사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취하러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지, 그래, 시류만 딱 잘 맞으면요 바로 한 점프 딱 뛸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게 절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좀 더 많이 내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또 올해의 계일주들 또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요. 그 다음 12운성으로 또 한번 볼게요. 계일주 입장에 병이 정제가 될 텐데, 그것이 5년에는 제왕이야. 힘이 좋아. 정편제는 5년의 걸록이야. 힘이 좋아. 그래서 재물운은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 판이 벌어진다는 뜻이고요. 땡큐한 거죠. 무정관도 역시 5년에 제왕이고, 그래서 괜찮고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정평관 역시 5년에 걸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봐도 상승기예요.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류에 맞춰서 직장에 자기가 뭐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보겠다 그러면 좋은데, 그게 기술직이라면 더욱더 자기한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그 다음 갑은 상관인데, 상관이 5년에
사지에 들어가죠. 좀 다운이 돼요. 그 다음에 을식시는 5년에 생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업이 돼요. 그럼 이 두 개 가지고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상관은 조금 변칙적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식신은 좀 더 정통적인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랬을 때 올해 운은 누가 더 좋다? 정통적인 방법이 좀 더 유리하므로 변칙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또는 뭐 특별한 걸로 막 해나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걸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식. 모양이 그렇게 크게 안 바뀌면서 내가 상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식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운이다. 이게 종합하면 좋은 운이다 이 뜻이에요. 뭐만 좀 공부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일 수 있겠다. 자, 그다음 이제 직장운으로 가봅시다. 재물운 중에서 직장운으로 갑니다. 재물운에서 직장인들은 그러면 올해는 어떤 운이냐? 정편제로 모든 것들이 정편제는 전부 다 팽창이라 그랬잖아요. 팽창하니 일이 좀 많아진다. 그리고 오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큰 변화를 그렇게 많이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일들도 좀 많이 생기게 되고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정도지 그렇게 심하게 벗어나는 일은 그렇게 없다는 얘기죠. 반복을 하면서 좀 지겨움이 좀 따를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 신약한 팔자 같은 경우에 무던하게 직장생활 잘한다. 직장생활 잘한다. 기술자면 더 잘한다. 바쁘긴 하겠지만 실속을 챙길 수 있다. 사회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병정이라고 하는 재성과 정제편제라고 하는 재성과 그 안에 오중에 평관이라고 하는 이건 회사잖아요. 좀 더 큰 회사, 나를 극하는 큰 회사. 그러니까 돈을 짊어지고 오는 큰 회사라 했으니 이런 쪽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큰 조직과 연계하여 이런 큰 회사, 큰 조직과 연계하여 프랜차이즈나 납품이나 그 다음에 용역, 대리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운이 좋다겠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재성이 왔다는 소리는 혹시나 돈이 덜 벌리게 돼서 돈을 빌려야 할 때도 금전 융통 이런 것들도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운이다. 금전 융통은 은행이 있고 개인께 있는데 또 이자율이 또 어떻게 될지 또 그죠? 그다음 세 번째로 새 준비 재물의 운에 있어서 세 번째로 새 준비하는 사람. 세 번째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장 취업 등에 있어서는 무엇이 오중에 기토 평관이 같이 따라오므로 플러스 요인은 있다예요. 그래서 좋은데 회사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좀 생기고 또 좋은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 들어오면 또 그 회사 잘 들어가면 된다. 물론 기토니까 평관은 항상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기술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병원연에 또 좋은 거는요. 프로가 되기에 좋은 시기다. 어떤 자기의 실력이 업되기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 그때 빨리 일을 많이 배우라고요. 기술력을 많이 배워서 우리가 그 다음 해 또 준비하는 거. 걔가 그 정민년이 됐었을 때 운이랑 연결을 해서 봤었을 때는 병오년에 프로의 실력을 빨리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 다가오는 정민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성운. 여자가 있고 이제 남자가 있겠죠. 자, 팔자에 계일주인데 이제 신 같은 게 있으면 계일주에 뭐 이렇게 어딘가 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병오년에 병이 빵 오잖아요. 그럼 병신합을 해요. 그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민감해진다. 이성운에 있어서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떠나서 그냥 민감해져. 저 남친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촉이 자꾸 쓰는 거죠. 상대방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좀 많이 민감해져요. 요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정신세계가 좀 많이 쫙 간다. 그럼 이성운에서는 그게 거의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중의 기토가 있으니 오중의 기토, 재성 속에 편관이 있으니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돈 벌러 갔더니 남친이 생기기 쉽다죠. 그럼 좋은 운에 가깝다. 그 다음 만약에 기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버는 곳에서 뭐 바깥에 또 마음 맞는 남자가 생기기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남자는 병호가 화려하단 말이에요. 병호가 재성이 정제편제가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혼 같은 경우에는 계일주가 미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예쁜 여인을 만날 수 있겠고 만약에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재성 속에 무엇을 갖고 와요? 기토 편관 갖고 오니 이게 처자리 플러스 자식이거나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요런 문제가 편관이 이제 조금 피곤하다라는 걸 같이 오니까 피곤함을 따를 수 있는 일들이 집에서 이제 배우자랑 조금 이제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생기겠고 혹시나 이 기혼 남자가 바깥을 내다봤을 때 팔자에 사가 있는 팔자라면 남자 팔자에 사가 있는 팔자라면 오가 와서 이제 예쁜 여성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바깥 여인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뭐 그걸 좋다고 해야 되는지 나쁘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 다음 이 공부운. 공부운은 그냥 공부 이때 잘 돼요. 이때 공부가 좀 잘 안 돼요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 이제 대학 진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거의 또 다른 문제죠. 레벨이 거기는 막 정해져 있으니까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러고 쫙 레벨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피곤한 부분이 이제 공부운이에요. 자, 계일주에게는 인성이 뭐다? 경금이나 신금이 인성이다. 그러면 경금은
병화가 와서 병원연에 병화가 가서 눌러서 이만한 공부량이 어떻게 돼요? 눌려가지고 요만한 공부량을 하게 될 거니까 생각보다 공부를 조금 덜 한다. 기대치만큼. 그렇지만 오중의 기토 때문에 그래도 하려고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공부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면 되고요. 병원연이 와서 신을 보면 이거는 아예 화해버리잖아요. 수로 화해버리잖아요. 그 화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비겁을 만들어내니까 이건 경쟁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A급이라고 말해주긴 어렵다. 그 다음 뭐 신도 있을 때는 신은 5하고 격각이니까 이 정인 신도 그렇게 좀 잘 써먹기가 어렵고 유는 그래도 5랑은 별탈 없이 좀 써먹을 수 있으니까는 유를 가진 글자라면 기술력이죠. 유편이는 기술력이잖아요. 유편이는 기술력이잖아요. 그럼 기술력을 쓰는 팔자에게는 5년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체면치레는 가능하던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드리지만 대학 입시는요. 취업은 오히려 그냥 몇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전공 기술도 갖고 있고요. 취업 같은 것도 이제 막 제가 맞추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는 하는데 입시 있잖아요. 입시. 입시는 너무 복잡해. 강남 엄마로서 긴 세월을 투자해야 자기 자식의 입시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게 되지. 웬만한 사람들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강남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팀들은 입시가 너무 어려워요. 지방 플러스, 이 지방 플러스. 서울의 타 지역 내지 지방들은 입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귀중한 내 자식을 대학교 보낼 때 정말 능률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능률적이지 못하다. 엄마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고3 담임선생한테 의지하게 되는데 철학관에서 이 분야에 특화된 철학관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입시에 대해서는 거의 20년 넘어 관심을 가져가지고 입시에 대해서는 많이 해박하고 그리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갔더라고요. 호림 철학원인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전화를 걸어봐도 되겠다. 그 서울 강남 대치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원장님인데 그쪽에 전화하면 뭐 예약 잡아서 알아서 또 하시겠죠. 한번 시간 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한다. 저는 이만큼 못 따라가요. 아마 대부분 철학관들 중에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이 정도 실력 가지고 계신 분이. 그래서 추천을 한번 또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공부운이 끝나면 건강운이겠죠. 자, 이제 건강운입니다. 자, 개수는 뭉게구름이다. 떠있는 구름이다. 근데 오화는 뜨겁다. 이렇게 가벼운 것이 뜨거운 것을 만나니까 모양이 다변하다지.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다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내가 오화에 확 변화에 된 모습을
갖게 된다. 무더위 정도에 따라서 구름이 됐다, 수증기가 됐다, 구름이 저 모양으로 됐다. 이제 막 내가 모양을 바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뭘로 이제 나타나느냐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것이 이제 건강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뭐 처음에 말했듯이 계일주에게는 자가 걸록인데, 걸록은 빳빳하게 일어서는 힘인데 오가 와서 좌우충을 했어요. 그래서 빳빳하게 서 있지 말고 이제 탁 수그리라 하는 운이 왔으니, 평소 때 그냥 수그리고 하는 운을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별 문제 없는데, 웬만해서는 이런 경우에 허리 부상을 조금 조심히 하면 좋겠다. 그게 뭐하고 맞물리냐 하면 병원연이 재성이잖아요. 재성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야.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덩어리예요. 그럼 이제 수레에 싣고 갈 때 그 짐이 너무 크면 내가 거기에 과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짐을 지고 가야 되다 보면 거기서 조금 탈이 나서 허리가 다칠 수도 있으니, 너무 일을 하더라도 건강에 부담되지 않도록 일하기만 한다면 무탈한 이제 그런 건강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주 뵐 때까지 또 다음에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